더불어민주당 김진욱 중앙선대위 대변인, 국민의힘 호준석 중앙선대위 대변인, 개혁신당 임승호 대변인, 민주노동당 장혜영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가 꽉 찹니다. 이제 그 사전 투표함도 꽉 찼을지, 현재 사전 투표를 얼마나 되는지 오후 4시, 3시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픽에는 3시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온 게 29.97%, 15시 기준으로 사전 투표율 29.97%고요. 누적 투표자 수는 1,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단 전남 지역에서 50% 넘는 분들이 사전 투표를 하셔서 가장 크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시간대로 잠깐 보면은 어제까지 24.41%포인트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차지했는데, 쭉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2시에서 1시를 지나면서 좀 꺾였습니다. 해서 현재는 15시 기준으로는 지난 대선보다 한 0.77%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총선 기준으로는 26.53%, 비교하니까 3%. 조금 전에 오후 4시 기준도 나왔습니다. 31.38%로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 20대 대선에는 32.76%, 한 1.4% 정도, 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선보다는 한 3% 정도 높은 수치고요. 지역별로는 전남 지역이 52.45%로 절반 이상 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사전 투표자 수, 전체 선거인 수 중에서 1,390만을 넘는 분들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자, 네 분께 질문 드릴 때는 좀 기호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외 국민 투표율 이어서 사전 투표율도 굉장히 높지만은 역대 최고치는 아닙니다. 지난 대선보다는 좀 낮고요. 사전 투표율이 이제 어느 정도는 정착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각 당의 유불리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예, 뭐 이번 사전 투표는 평일날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금토일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목금 평일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평일에 한계가 좀 있는 게 아닌가. 금요일 오후, 아까도 도표에서 나왔습니다만 13시가 지나면서 이렇게 좀 굉장히 추세가 좀 꺾인 걸 보면, 네.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 오후라는 특성이 좀 감안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 투표율이 그렇게 낮은 투표율은 아니다. 그렇죠. 30%포인트가 넘어가고 있고, 지금 대략 마무리가 되면 한 35 안쪽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상당히 높은 투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그 투표에도 상당히 많은 이 의미들을 좀 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어제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상당히 많은 국민들께서 이 투표장으로 좀 발길을 돌리신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번 6.3 대선의 의미를 국민들께서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지난 12.3 비상계엄에 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그로 인해서 생긴 이번 6.3 대선의 이 비세혁명의 완성은 정권교체라는 그런 의식들을 좀 많이 갖고들 계신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뭐 6월 3일 당일 본투표까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여전히 그런 이번 그 6.3 대선의 시대 정치는 국민들께서 함께 공유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호준석 대변인님 31.3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대선 투표율이 77%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80%를 넘기면 저희가 이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탄핵과 그다음에 저희 당의 이제 그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갈등 때문에 이른바 샤이 보수, 이런 분들이 적지 않은데, 그래서 ARS 여론조사하고 전화 면접 여론조사에도 꽤 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샤이 보수 이분들이 다 투표를 하시면 80%가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는 이제 사전 투표 적극 독려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구로갑에서도 한 10,000명 당원들한테 사전 투표 꼭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전당원한테 문자를 답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 불신하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답신을 보내는 문자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지금 사전 투표에 참여하고 계시구나라고 저는 이제 판단했고, 다만 이제 어제 나온 그 관리의 부실들이 이제 그 막 드러나면서 네네. 이런 것들이 다시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런 좀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서 자세히 나눠보고요. 임승호 대변인님, 지금 80 정도 예상하셨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뭐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는 앞서서 김 대변인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80%에 조금 못 미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어제 있었던 사전투표에서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사실 기록했었는데 아마도 투표 의지가 강했던 분들이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순간 모두 투표장으로 이제 함께 가셨다가 금요일에는 약간 투표 의지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지난 대선과 최종 투표율은 크게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네. 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여전히 사전 투표율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대구가 지금 최저 22.84%네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나 총선에서도 사실 이런 경향성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어떤 부정선거론이라든지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여전히 좀 확실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는 것이 저는 이것이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에 있어서 패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달리는 와중에 이준석 후보와 이제 김문수 후보가 같이 추격을 하는 모양새를 마지막쯤에 보여줬는데 이 상태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 내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예. 적극적으로 한 명이라도 투표장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득을 보는 사람은 결국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이미 사전투표는 사실 마감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후에는 사전투표 내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당에서 좀 확실한 입장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혜영 위원장님, 지금 민주노동당에서는 유불리 어떻게 따지고 있습니까? 사전투표율이요? 네, 뭐 유불리라기보다 네. 워낙 이번 선거의 의미가 이 불법 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리고 그 내란을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을 하는 의미의 선거이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 사전투표 시작되자마자 사람들이 정말 빠르게 사전투표장으로 줄을 서는 모습을 보면서 네. 국민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지치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사실 6월 3일이면 12.3 내란으로부터 꼭 6개월 되는 겁니다. 네. 벌써 말하자면 내란 종식을 위해서 국민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싸운 지가 거의 반년이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치솟은 이제 초반의 사전투표율은 그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에서 일관되게 보이듯이 내란 세력의 패배를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읽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특히나 대구 경북 지역에서 네네. 낮은 이 사전 투표율의 문제는 아무리 상대당의 후보를 지지하고 싶지 않아도 차마 이 내란 세력을 투표를 하기 어려워하는 보수층의 마음을 좀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사전투표 관련된 의견 한번 쭉 들어봤고요.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SNS를 달구고 있는 것이 바로 투표 인증샷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게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뭐 캐릭터나 연예인 사진 등을 활용해서 투표 인증 용지를 만들고 여기에 기표 도장을 찍는 방식인데 투표 인증샷을 이렇게 찍는 거는 자유인데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투표 인증샷은 반드시 투표장 밖에서 찍어야 한다는 거. 투표장 안이나 기표소 안에서 사진 촬영은 금지라는 점 꼭 유념하시고요. 그런데 이 사전투표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나 했습니다만 첫날부터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어제 투표용지를 받은 시민들이 투표용지를 수령한 채 투표소 밖에서 기다리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소한 실수도 생겨서는 안 됩니다. 선관위는 더욱 철저하고 빈틈없이 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국민들께서 사전투표를 불신하고 계시고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부족할 마당에 이래서야 국민들이 선관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저도 그 사전투표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낮에 서울 한 투표소에서 관외 투표자 중에서 이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은 시민들이 투표장 밖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다리다가 투표용지와 봉투를 들고 식사까지 하고 왔다고 하거든요. 이게 부실관리 논란이 지금 불거졌는데 선관위가 어젯밤에 사과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전투표소 관리 부실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냈고요. 지금 선관위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이번에는 부정선거의 의혹 이런 여지 없다라고 강조했었지 않습니까? 어느 분께서 의견 주시겠습니까?
먼저 말씀하시죠. 네, 이번엔 이 순서대로 갈까요? 뭐 선관위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 상태에서 마치 그 음모론의 근거를 제공하는 듯한 이런 방식의 모습을 연출한 거에 대해서는 100번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저기 화면에 나오기도 합니다만 투표소의 현장 사무 인력들은 사실 전부 선관위 직원들은 아니에요.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 선거 시기에는 선거 사무 인력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데 결국에는 그 선거 사무 인력들을 교육하는 책임도 선관위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관리 감독 책임 그리고 교육의 문제는 그냥 사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정말 제대로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지 책임감 있게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사전 투표에서 대리 투표를 한 사람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는데 알고 보니 유권자 신원 확인을 해야 하는 선거 사무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수사 중이고요. 관리 소홀과 책임의 문제일지 아니면 극히 소수 개인의 일탈로 봐야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두 가지가 예, 다 김준욱 겹친 대변인.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뭐 이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닐 것 같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인 그 부분은 뭐 분명해 보이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그 부분은 선관위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오전에 투표를 했는데 오후에 또 투표를 하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 안에서 이 투표장에서 선거 사무를 관리 감독해야 했었을 같은 공무원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이 선거 사무 인력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실했던 거 아닌가, 너무 급조하게 만들어서 이분들을 선거 그 관리에 투입된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네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모이다 보면은 선거관리위원회 전체의 어떤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것도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좀 더 파봐야 되겠습니다만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직적 개입은 없었을 것이다 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왜 이런 행위를 했는가, 왜 두 번씩이나 투표를 하게 됐는가 하는 부분은 반드시 진상이 좀 나와야 되고요. 어떤 뭐 개인적인 측면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안 되는 건 분명히 안 되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좀 저희가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네. 선거 사무를 실무를 맡았던 사람에 의해서 이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은 다른 지금 그 한 전국에 3,000개가 넘는 그 선거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고 촉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행위를 하신 분이 다른 분도 아니고 선거 사무원이셨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반응이신 것 같아요. 본석 대변인님.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런 부분이 김문수 후보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관리 부실이 있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불신을 갖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이 김문수 후보의 일관된 지론이에요. 부정선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당에는 지금 부정개표 이런 거 있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지난 총선 때 공천조차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그 관리의 부실이 언제부터 이게 본격화되느냐? 문재인 정부 때 조혜주 상임위원 장관급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기관에 자신의 그 캠프 특보 출신인 조혜주 상임위원이 가면서부터 급격하게 정치화됐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예요. 그때부터 현수막 어떤 문구는 되고 안 되고 그런 정치적인 논란이 발생했던 게 그때부터입니다. 최근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부정 채용. 거의 한 건도 예외가 없이 다 특혜 채용을 했었던 그것도 다 그 시기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고 그런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부정선거 얘기한 사람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2017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께서 본인 SNS에 자기 글로 대규모 그 부정 개표가 있었고 전산 부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입증할 근거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수개표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해명도 없잖아요. 뭐 사과도 없고.
진짜 부정선거론자가 도대체 누구인 겁니까? 네. 임승호 대변인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뭐 결국에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당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 의견이 일치할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이 선관위의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부실 선거와 부정 선거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관리의 소홀 내지는 개인의 일탈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부정 선거 같은 경우에는 흔히 고의나 어떤 의도가 개입되었을 때 조직적으로 무언가 행해졌을 때 부정 선거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부실 선거에 대해서는 이 네 당 모두 엄격히 대응을 하고 향후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 부분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부정 선거론까지 확산되는 것은 양당 모두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실 선거가 자칫 부정 선거 의혹까지 가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겠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네 분과 함께 자유롭게 토론할 부분에 대한 주제 그리고 순서에 따라 정해진 주제 따로 나눠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